연말정산 너무 어려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어려운데? 아니 연말정산 근데 도대체 매년 왜 하는 거예요? 뭐 누구는 돈 다시 환급받고 또 누구는 막 토해내잖아요.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생기는 거예요? 아,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생기냐. 우리 직장에 다니는 이유가 뭐야? 돈 벌려고요. 그 돈이 번다는 건 소득이 생겼다는 거거든. 그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율PD 월급 받아가지고 세금 내러 세무서 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세무서를 직접 가는 사람은 없어. 우리가 월급을 받는다 그래도 세무서에 직접 가서 내 세금을 내는 사람은 없거든. 왜 그러냐면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나의 세금을 다 정산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산을 하는 과정이 우리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소득세는 1년 단위의 과세 기간 동안 발생한 나의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게 소득세야. 근데 우리가 이번 달 월급 받는다 그래서 나의 1년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어요? 모르죠. 모르죠. 1년이 다 지나가 봐야 알 수 있단 말이지. 1년이 다 지나가 봐야 내 소득이 얼마 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월급을 받을 때마다 원천징수라는 절차를 거쳐서 일정 부분의 세금을 좀 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국가가 나를 못 믿기 때문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렇게 월급 받는 우리 유리 PD님 같은 사람이 세무서에 알아서 와서 신고해 줄 거라고 기대를 안 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해서 미리 납부를 하면 나중에 1년 동안에 내 월급이 얼마가 되는지 다 정리가 된 다음에 정산을 해주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떼간 금액을 기납부 세금이라 그래요. 미리 뗀 세금, 기납부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1년이 다 지나서 확정된 나의 소득에 진짜 세금을 계산해요. 이 진짜 세금의 이름이 바로 결정세액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미리 뗀 세금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만 원씩 뗐다고 쳐봐요. 1년 동안 미리 뗀 세금이 얼마일까? 120만 원? 120만 원. 12달 다녔다 그럼 그지? 120만 원에 내가 진짜 세금을 계산을 했더니 70만 원이 나왔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럼 남은 금액을 받아야죠. 그렇지. 그러니까 120만 원 미리 떼놨는데 나의 진짜 세금은 70만 원이니까 차액인 50만 원만큼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걸 이제 환급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거꾸로 한번 얘기해볼까요? 120만 원을 기납부를 해놨어. 기납부 세금으로. 근데 내가 이번에 진짜 결정된 나의 진짜 세금이 150만 원이야. 그러면은 토해내야 되네요. 그치. 30만 원을 토해내야 된다. 이럴 때 바로 이제 추징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뭐 연봉이 높을수록 환급을 많이 받거나 뭐 연봉이 낮으면 환급을 많이 못 받거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기준을 모르겠어요. 그렇지. 기준을 모르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연봉이 많으면 미리 떼놓은 세금이 많기 때문에 환급을 많이 받는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나는 거는 맞아요. 사실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돼 우리 MZ 세대들은 뭐야 나는 환급 뭐 30만 원 50만 원밖에 안 받는데 우리 옆에 부장이면 보니까 막 200만 원씩 받아가고 이런 일들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소득이 높으니까 미리 뗀 세금이 많아서 환급받을 금액도 많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연봉이 높으면 환급을 많이 받냐? 사실 그렇다기보다도 진짜 계산된 내 세금이 얼마인가가 사실 더 중요해요. 내가 얼마를 떼갔던지 내가 결정된 세금이 작으면 환급 금액이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사실은 결정세액을 줄이는 게 핵심 포인트다 이거야. 어떻게 줄여요? 그렇지. 그걸 물어봐야지. 그치? 결정세액을 어떻게 줄이냐. 우리가 이제 굉장히 연말정산 하면은 많이 듣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막 종합소득공제, 뭐 세액공제, 의료비공제, 기부금공제 뭐 엄청 많은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정적인 나의 세금을 줄이는 거거든. 우리가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 항목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받는 서류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거는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회사에 이렇게 네 세금이 계산이 됐다 하고 나에게 주는 세금 영수증 같은 거거든. 그래서 이 나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기본적으로 볼 줄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유리 PD는 이거 내용을 어떻게 보는지 알아? 몰라요. 마지막에 이 금액만 최종 금액. 네. 내 주머니 얼마 꽂히는지 이것만 아는구나. 보통 그렇지. 그게 왜냐면 제일 중요해. 맨 마지막에 꽂히는 금액이 마이너스다. 그러면 받는 거 아닌가요? 마이너스일 경우에? 마이너스면 환급 받는 거고 그쵸.
플러스로 나오면 토해내야 되고. 토해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다 안단 말이지. 자, 그러면 맨 밑에 있는 세액 명세부터 한번 볼까? 세액 명세에 보면 방금 설명을 했던 용어가 눈에 이제 들어올 거야. 결정세액 보이지? 네. 우리 나엠지는 결정세액으로 91,000원이 최종적으로 세금이 계산된 거란 의미야. 그리고 밑에 기납부세액이라고 보이지? 기납부세액이 164만 4천 원. 이거는 나엠지한테 1년 동안 회사가 원천징수한 총액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리고 이 둘의 차이가 155만 2,700원 이렇게 나오는데 나엠지는 지금 150만 원이나 환급받게 됐다. 근데 회사에서 이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본 적은 있어? 줬지만 보지 못했어? 줬나요? 줬지만 아마 뭔지 모르고 그냥 찍히는 돈 150 들어왔네 하지만 왜 들어왔지?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우리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서 기본적인 구조를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나의 연봉이 얼마인지부터 알아야 돼. 보통 회사하고 계약하는 금액이 연봉 4천인데요. 하지만 그 안에는 숨어있는 나의 수당들이 있어.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소득이 있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소득이 있거든. 그래서 비과세소득으로 수당 지급하는 것들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한테 돈은 들어오지만 세금은 안 내도 되는 아주 좋은 거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밥 먹을 때 회사마다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 이제 식대 수당으로 한 달에 20만 원씩 주는 거 1년이면 얼마야? 240만 원. 그지? 240만 원 정도 비과세로 제외시킬 수가 있고 근데 회사가 주고 싶으면 주는 거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고 그건 이제 계약상의 문제지만 법적으로는 20만 원까지는 비과세다라고 정해져 있는 거고 이렇게 받는 것들이 전부 다 비과세 소득에 해당해서 별도로 나의 연봉에서 빠지고 이렇게 나의 총연봉에서 비과세 수당들을 다 뺀 총급여액에서부터 세금 계산이 시작되는 거야. 자, 이렇게 총급여를 계산을 했으면 우리 두 번째 장을 한번 볼게. 두 번째 장을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나의 세금을 막 깎아나가는 것들이 막 있는 곳이야. 여기가 바로 총급여부터 시작을 하면 기본적으로 그냥 깎아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나는 연봉으로 비과세 소득을 뺀 총급여로 4,300 우리 나엠지 같은 경우에는 4,300이네. 밑에 근로소득공제로 1,170만 원을 차감해줬지. 요거는 그냥 깎아주는 거야. 공짜로. 왜냐면 너 그동안 고생했다. 연봉 일단 그 받은 거에서 이만큼은 너 생활비로 나갔을 것 같으니까 그냥 깎아줄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나엠지는 연봉은 4,300이지만 세금 계산되는 근로소득 금액은 3,100만 원이야. 혹시 우리 소득세 세율이 얼마 되는지 알아? 몰라요. 우리 소득세 세율은 6%부터 45%까지 이렇게 있어. 자, 뭐에 따른 차이냐면 과세표준에 따른 차이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는 6%, 그리고 1,400부터 5,000까지는 15%, 그리고 24%, 35% 이렇게 쭉쭉쭉쭉 45%까지 차등해서 세율이 매겨지는데 그러면은 아까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해서 소득금액은 3,100만 원이라고 나엠지는 계산이 됐는데 옆에 보니까 과세표준은 얼마야? 2,200만 원. 지금 1,000만 원이 또 도망갔네?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1,000만 원이 대체 어디서 깎였냐? 여기가 바로 소득공제라는 항목으로 깎인 거야. 소득공제는 나의 소득을 차감해주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지. 자, 그럼 소득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냐? 우리 보통 얘기하는 부양가족공제 같은 게 있어. 가정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나의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1인당 150만 원씩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일단 나도 한 명이니까 나 150만 원. 그치? 그리고 우리 나엠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를 부양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아버지 150만 원이 들어간 거야. 왜 150만 원이에요? 1인당 150만 원도 정해놓은 거야. 무조건. 그런 식으로 일단 기본공제가 들어가고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추가공제라고 있는데 이거는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들 중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조금 더 공제 혜택을 주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지. 예를 들면 내가 우리 부모님이 70세가 넘으셔가지고 부양하는데 돈이 더 든다. 그럼 경로우대 공제 1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고 자, 우리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아무래도 부양비가 더 들겠지? 그래서 장애인이 있다면 200만 원 더 주는 거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부양가족 공제라고 하는 것들이 소득공제의 하나지.
그리고 우리 월급 명세서를 한번 봐보면 내 통장에 찍히기 전에 맞아요. 도둑 맞아가는 돈들이 있어. 어떤 종류를 떼가냐면 4대 보험을 떼가고 그리고 소득세도 떼가. 사실은 회사가 유리 PD 대신에 내주고 있는 거거든. 미리 월급에서 떼서 대신 납부해 준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렇게 대신 납부한 4대 보험들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항목으로 다 차감을 해주는 거야. 자, 예를 들면 MGC 보면은 밑에 보험료라 그래서 건강보험료 170만 원도 있고 고용보험료 38만 원도 있는 거 있지. 요런 애들이 전부 다 MG님이 1년 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이거를 소득공제로 또 빼주고 그리고 또 소득공제 항목에서 근로소득자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신용카드 공제가 있지. 아하, 신용카드 공제. 쭉 밑으로 내려와 보면 아래 동그라미 42번에 신용카드 사용액 있지? 신용카드 공제 334만 5천 원 우리 나엠지는 신용카드 공제를 받은 거야. 이렇게 소득공제 항목들은 모두 다 근로소득 금액을 직접적으로 차감하는 효과가 있어서 아까 다시 오른쪽 위로 가보면 과세 표준이 2,200이 될 만큼 차감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그러면 과세 표준이 계산이 됐어. 내가 처음에 4,300이 연봉이었지만 지금 거의 절반이 퉁쳐진 거야. 이렇게 절반이 퉁쳐지면 여기에 이제 세율이 붙는 겁니다. 자, 나엠지는 2,200만 원이기 때문에 우리 과세 표준 구간 1,400에서 5천만 원 사이에 해당해서 15% 세율이 부과될 거예요. 그러면 산출세액이 200만 원이 계산이 되는데 이 200만 원을 내가 내야 돼. 원래 세금으로. 내가 4,300 벌면 200만 원 세금으로 내야 돼. 많다고 생각해? 적다고 생각해? 많죠. 많지. 200만 원 많지. 지금 200만 원이나 세금을 지금 어떻게 내? 내가 지금 월급 통장 꽂히는 게 200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렇잖아. 지금 다 도망가는데.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더 깎아줘. 여기서는 이제 후하게 세금을 그냥 팍팍 깎아줍니다. 첫 번째, 근로소득 세액공제라고 동그라미 56번에 있죠. 자, 요거는 모든 근로소득자들에게 세금을 일정 금액 깎아주는, 무조건 깎아주는 할인 티켓이라고 보면 돼. 아까 우리 연봉을 바로 줄어들였던 근로소득공제하고 동그라미 56번의 근로소득 세액공제하고는 근로자라면 그냥 내가 아무런 자료 없이도 무조건 깎아주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밑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들어봤던 아주 많은 공제 항목들이 있어. 예를 들면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기부금 공제, 월세 공제, 연금 공제 등등등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세금으로 깎아주는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지. 자, 이렇게 세금까지 다 깎고 나면 맨 밑에 72번의 결정세액이 보여? 네. 최종적으로 얼마가 계산이 됐어? 91,000원? 그런데 1년 동안 내가 원천징수 당한 기납부 세액은 164만 4천 원? 164만 4천 원. 그래서 차액인 155만 2,700원을 환급받게 된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 결과물만 보고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받을 게 얼마 없으면은 뭐야 나 이번에 얼마 안 받네 하는데 이 내역을 보니까 이 정도면은 후하네요. 후하네. 많이 깎아줬네. 결과물만 보면은 뭐야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굉장히 많고 연말정산에서는 이렇게 하나하나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 그러면은 어쨌든 공제를 받기 전에 저희가 연말정산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홈택스 들어가서 이제 간소화 서비스라고 해서 내역이 되게 많잖아요. 많아, 엄청 많지. 근데 그거 돋보기 눌러서 내역 나오면 아싸 됐다 하고 그냥 나온 결과물로 제출만 하잖아요. 더 볼 건 없나요? 우리가 카드 내역을 하나하나 뽑으러 다니는 것도 힘들고 병원마다 다니면서 의료비 뽑기도 힘들고 막 무슨 뭐 주택자금이니 이런 거를 취합하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1차적으로 취합된 자료를 회사에다가 제출하면 회사 시스템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하거나 아니면 회사의 인사 담당자 혹은 뭐 재무 담당 팀에서 전부 다 처리하게 되는 건데 사실 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안 보이는 것들도 있어. 그러니까요. 뭔가 불안해요. 이렇게만 내면 되는 건가 싶고 뭐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뭐가 더 있는 거 대표적인 거 안경 구입비 같은 거. 안경 구입비 같은 거는 별도로 안경점에서 내가 구입한 영수증을 추가로 받아서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해외에 유학 보내는 경우도 있거든. 그럼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아무리 뭐 데이터 취합을 잘한다 그래도 해외 학교까지 땡겨올 수는 없잖아. 그래서 해외에서 사용한 교육비 같은 거 이런 거는 직접 구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기부금 영수증도 있는데 기부금 영수증도 시스템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 보고가 다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기부한 단체에다가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병원도 마찬가지인데 대형 병원이라던가 또 큰 병원은 의료비 보고를 국세청에 미리미리 하지만 너무 작은 병원이라 가지고 미리 보고가 안 된 병원은 내가 직접 의료비 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저는 한 번도 이걸 따로 신청해 본 적이 없는데 만약 이거를 빠뜨렸었다 하면은 받는 거예요? 방법이 있지. 우리가 원래 소득세는 5월 달에 확정 신고를 하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아까 유리 PD도 월급 받고 세무서에 직접 세금 낸 적 한 번도 없다 그랬잖아. 없죠. 없지. 회사가 대신 해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직접 하지 않는 근로소득자들은 2월 달에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서 종료를 하지만 이렇게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람들은 모두 5월에 자기 세금을 신고하게 돼 있거든. 아, 그 사업자들도 5월에 하잖아요. 맞아. 사업자도 5월에 하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5월에 하는데 우리 연말정산 반영해야 되는 서류가 빠져가지고 공제받을 금액이 더 있다. 그러면 나도 근로소득자도 5월에 추가로 신고를 해서 환급받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은 이 정도만 알면 그래도 연말정산의 개념은 알았다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원천징수 영수증을 구경이라도 해본 것 자체가 의미가 그러니까 저 있었다. 처음 구경해요. 이게 사실 글자가 조그맣잖아요. 되게 보기 싫잖아. 네, 보기 싫어요. 이렇게 보기 싫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여러분의 작고 소중한 월급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한번 보고 나면 내가 1년 동안 어디에 소비를 많이 했구나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좀 있지. 그리고 아까 유리 PD가 느낀 것처럼 생각보다 세금을 많이 깎아주는구나. 후하게 쳐준다. 후하게 쳐주는구나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퀴즈가 없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오늘은 내가 퀴즈를 낼게. 지금까지 들은 걸로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자, 우리 나엠지 씨의 기납부세액이 50만 원일 때 나엠지 씨가 영끌해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연말정산 환급액은? 그럼 50만 원? MZ들이 너무 똑똑한 것 같아. 나의 기납부세액이라는 건 내가 1년 동안 내가 미리 납부한 세금이 50만 원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내가 아무리 다 끌어 모아도 얼마만 받을 수 있다? 50만 원이 한도다. 50만 원밖에 못 받는다. 우리 옆에 부장님이 300만 원 받아도 난 얼마 받을 수 있다? 50만 원 받을 수 있다.